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상 물어보기 어려워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장이 안 좋아질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또는 저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사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일상적인 증상들이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아주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 질환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증상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거나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 신장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소변의 변화, 둘째는 부종, 셋째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왜 이 세 가지일까요? 신장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소변 이상, 부종, 피로감인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 소변의 변화입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장기이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소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변의 어떤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거품류입니다. 소변을 봤을 때 변기 물 위에 거품이 생기는 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오래 지속된다면, 특히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장은 혈액을 걸러낼 때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재흡수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이 단백질이 새어나가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단백질이 섞인 소변은 마치 비눗물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 거품이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변 줄기가 세게 나가면서 공기와 섞이면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품이 계속 남아있고 마치 맥주 거품처럼 층을 이루고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소변 색깔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연한 색이 되고 물을 적게 마시면 진한 색이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붉은색이나 갈색 또는 콜라색처럼 어두운 색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뇨가 있을 때 소변이 붉게 나올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혈뇨도 있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검사에서만 나타나는 혈뇨도 있습니다. 신장염, 신장결석, 요로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떤 경우든 혈뇨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소변이 탁하게 나오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소변이 뿌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내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변량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소변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도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간다면 이것도 신장의 농축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장 기능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의 패턴입니다. 하루 이틀 소변색이 진하다거나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주일, 2주일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부종입니다. 부종은 몸에 물이 차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부종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대부분 발목과 다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부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다리가 붓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붓습니다. 하지만 신장성 부종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신장성 부종은 보통 아침에 더 심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눈 주위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종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하체에 주로 나타나지만 신장성 부종은 얼굴처럼 위쪽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성 부종은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쪽 발목이 똑같이 붓고 양쪽 눈밑이 똑같이 붓습니다. 한쪽만 붓는다면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종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강이 부분 뼈 바로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몇 초 동안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체중의 급격한 증가도 부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며칠 사이에 1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이건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복수라고 해서 배에 물이 차는 현상인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가 팽팽하게 느껴지고 평소 입던 옷이 배 부분에서 끼는 느낌이 든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숨이 차는 것도 부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차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누웠을 때 숨이 차서 베개를 높게 베거나 앉아서 자야 한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부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심장, 간, 갑상선, 영양 상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종이 지속되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변의 변화와 부종이 함께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품료가 있으면서 부종이 있다면 신장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부종이 생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피로는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현대인 중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로를 가볍게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에서 오는 피로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신장성 피로는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무엇을 해도 지칩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전신의 에너지가 바닥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를 느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빈혈입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있으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쉽게 피곤하고 숨이 차게 됩니다. 둘째는 노폐물의 축적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요소질소 같은 노폐물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런 독소들이 쌓이면 전반적인 몸 상태가 나빠지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셋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신장은 칼륨, 나트륨, 칼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저리는 증상이 생겨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못 자니까 당연히 낮에 피곤합니다. 신장성 피로의 또 다른 특징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독소가 쌓이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피로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몇 주, 몇 달 계속되고 충분히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 변화, 부종, 피로감,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증상들이 모두 있어야만 신장 문제인 건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 있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증상들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다른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고혈압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반대로 높은 혈압이 신장을 더 나빠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평소 정상이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조절이 안 된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도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칼슘과 인의 균형을 맞추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후에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는 비교적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 혈뇨, 당뇨 등을 확인합니다. 단백질이나 혈액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지, 감염의 징후는 없는지 등을 봅니다. 이 검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소변만 받아서 검사하면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들로 신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전해질 수치, 빈혈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검사들을 종합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로 신장의 크기나 구조를 확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초기 단계이고 적절한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남은 기능을 잘 보존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찾고 관리하는 겁니다. 당뇨병이 원인이라면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해야 하고, 고혈압이 원인이라면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장염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염분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심해집니다. 하루 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물을 적게 먹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염장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으면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신장이 정상이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좋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약물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진통제나 소염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약이라면 의사 처방에 따라 드시되 함부로 약을 사서 드시는 건 피하세요. 건강기능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부 제품들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흡연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흡연을 계속하면 더 빠르게 나빠집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신장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담을 줍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직접적으로도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신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안정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검사를 받으면서 신장 기능을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수치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때로는 원인을 제거하면 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몇 달 전부터 피곤하시다고 오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에 얼굴이 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가 있고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원인은 조절되지 않던 고혈압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조정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관리하셨더니 단백뇨가 줄고 신장 기능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2번 검사를 받으면서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피로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는 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70대 여성분이셨는데 발목이 자주 붓는다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아침에도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증후군은 신장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는 질환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만약 부종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넘겼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종이라는 신호를 알아채고 검사를 받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흔한 증상이라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소변의 변화, 부종, 피로감, 이 세 가지는 정말 흔한 증상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한 번쯤은 신장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가족력, 고령, 비만, 흡연 같은 요인들이 있으면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소량의 단백뇨로 시작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점점 진행해서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이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도 위험이 높습니다. 일부 신장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도 위험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조금씩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다른 요인들이 더해지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신장 기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자는 겁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히 신장에만 좋은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곧 신장 관리입니다. 물론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염분, 단백질, 칼륨, 인 같은 영양소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면 많이 놀라시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적절한 관리로 진행을 늦추면서 평생 잘 지내십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사와 생활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소변 색깔이 어떤지, 부종이 있는지, 피로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관찰하세요.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알아챌 수 있도록 평소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도 잘 보관하시고 수치의 변화를 추적하세요. 크레아티닌이 얼마였는지, 단백뇨는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증상이 생기면 알리시고, 처방받은 약은 잘 드시고, 정기 검사는 빠지지 마세요.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노력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알고 계시면 염분 조절이나 단백질 조절이 훨씬 쉽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는 건강한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10년 후의 나를 만듭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신호, 소변의 변화, 부종, 피로감을 기억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검사를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